푸른밤 종현입니다. 바둑의 신이라고까지 불리는 천재 바둑 기사 이창호. 다들 아시죠? 이분한테는요,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바둑을 잘 두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대요. 그랬더니 오래 생각도 안 하고 대답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24시간 바둑만 생각하면 돼요. 얼핏 들으면 성의 없는 대답같이 느껴지지만 어쩌면 가장 정답에 가까운 대답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지를 연구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물어보고 하루 종일 그 일만 생각을 하는데 잘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런 점에서 저도요, 앨범 활동 때문에 바쁜데 남들 다 쉬는 연휴에도 이렇게 생방을 하고요, 하루 종일 푸른밤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정도예요. 어떤 일이 됐든 하나만 꾸준히 생각을 하다 보면 잘 될 겁니다. 5월 25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I saw the moon. 5월 25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정엽과 리사오노가 함께한 A Thousand Miles 였습니다. 목소리 너무 좋죠? 정엽씨, 내가 앓다 죽을 사람아. 진짜 좋아했어요. 진짜 학교 다닐 때도 엄청 많이 좋아했고, 브라운 헤드 소울을 한창 좋아했을 때 정엽씨 음악 엄청 찾아 들으면서, 커버곡까지 막 찾아 들으면서 끙끙 앓았던 기억이 나네요. 2137님, 정엽씨 새 앨범 발매하셔서 푸른밤 나오셨으면 했는데 금요일에 나오시네요. 완전 기대가 돼요. 그리고 샤이니 7번째 생일 축하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정엽씨 주말에 또 나오시죠? 저도 푸른밤 SNS를 통해서 딱 확정된 걸 알고 정말 쾌자를 불렀던 푸른밤 더 라이브 금요일에 함께 해주시니까 우리 가족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지원님, 연휴에 생방하는 거 또 생색난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남들 다 쉬는 연휴에 푸른밤 들으러 왔습니다 라고. 우리한테는 이게 되게 일적인 게 됐군요. 일적인 관계가 되었군요, 여러분. 지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또 뭐 좀 챙겨드려야겠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그러게,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죠? 그래요, 5월 25일. 휴일이어서 또 쉬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제 내일 또 눈 뜨면 다 바쁘게 살아가겠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자, 오늘 별에서 온 연애 함께합니다. 옥상 달빛의 김윤주씨, 박세진씨 함께합니다. 실시간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월 15일, 16일 이틀 동안 공연되는 2015 사운드베리 페스타 푸른밤 가족들 초대합니다. 장소는 63 컨벤션 센터 실내외 스테이지고요. 8월 16일 일요일 티켓 드리겠습니다.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르노 삼성자동차, 원주 기업도시, 광동제약, 위니아만도, 다우닝 산업, 한국쉘 석유 주식회사,
청수식품, 위닉스 뽀송, 배달의 민족, 라셈드와 함께합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나 조심스레 두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 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우리 가족분들이랑 같이 듣고 싶어서 가져온 노래는요, 조금 부끄러운데요. 우리 노래여서, 샤이니 노래라. 심지어 그리고 내가 가사 쓴 거라. 늘 그 자리에 라는 곡입니다. 예, 오랜만에 또 샤이니 곡을 선곡을 하네요. 제가 며칠 전에 뷰도 틀었으면서. 어쨌든 이 곡은 이번 앨범에 수록된 곡은 아니고요, 예전에 셜록이 타이틀곡이었던 미니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오늘이 사실 샤이니 데뷔 7주년이에요. 그래서 5월 25일이 푸른밤 날짜로 5월 25일이죠. 그래서 뭐 제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우리 가족분들과도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생각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 노래 가사를 들으시면서 내 곁에 있어서 내가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뭐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 가족분들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지키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지킨다고 자부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그것들이 날 지켜주고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참 많거든요. 서로 등지고서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것들, 뭐 가족이 큰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곡 들으시면서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샤이니의 늘 그 자리에 듣고 올게요. 하나, 둘, 셋. 잠을 쫓아 졸린 눈을 떠 잠시 후면 또 내일이야 깜짝할 새 샤이니의 늘 그 자리에 듣고 오셨습니다. 6458님, 늘 그 자리에. 가사 진짜 좋아요. 쫑디가 해외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기에서 쓴 가사라고 하던데 맞나요? 팬송하면 이 노래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요. 엄지척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제가 비행기에서 참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데, 뭐 가사뿐만이 아니라 뭐 일기가 됐든 짧은 글 그런 것이 되었든 비행기에서 꽤 많이 쓰는 편이에요. 공항을 가면 세계 각지에서 또 환영해 주시는 분들을 만나고 저희를 보내주려고 인사를 하러 나와주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어서 이 가사를 후루룩 썼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또 그 촬영 PD님께서 톡을 하나 주셨는데, 이 곡이 푸른밤 DJ 맡고서 한 2달 만에 처음 나간 샤이니 노래였대요.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곡이네요. 오늘 또 그 10시에서 12시까지 타임, 갑자기 촬영 PD님이 맡은 프로는 아니지만 타블로 씨가 지금 안 계셔서 박하선 씨가 DJ 보고 계시던데 깜짝 놀랐네요. 아니, 블루 형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뭔가 막 코가 좀 막혀 있는 듯한 힙합의 느낌이 나는 목소리가 나야 되는데 너무 배운 거야. 목소리가 너무 배운 목소리가 나서
물어봤더니 박하선 씨라고 하던데요. 김현지님, 오늘 올해 첫 폭염주의보여서 그랬는지 집에 가만히 있기만 했는데 더웠어요. 쫑디는 휴일이었던 오늘 하루 어땠나요? 집에서 좀 쉬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토요일부터 거의 여름 날씨였죠? 오늘은 또 폭염주의보가 내린 건 몰랐는데 그 정도였죠. 상당히 덥긴 했어요. 그래서 와, 뭐 이렇게 덥냐? 5월이 이렇게 더우면 8월은 어떠려고 이러는 거야? 막 그러면서 갑자기 한 달 전에 군대 간 제 친구가 막 걱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쨌든 그랬는데 저는 오늘 그 부산과 대구를 다녀왔어요. 팬사인회가 있어서 다녔는데 거기도 꽤 날씨가 쨍쨍하더라고요. 여름 날씨였어요. 그 대구가 진짜 덥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팬분들이 막 와서 얘기하는데 대구 데프리카라고 부르는데 안 더워요. 막 그래서 데프리카가 뭔가 했더니 대구 대집트인데 안 더워요. 막 그래서 대집트 대집트요? 그래서 대집트인데 안 더워요. 그래서 근데 사투리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학생분들이 교복 입고 오셔가지고 어쨌든 팬사인회 하면 참 즐거운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사투리 배우는 맛에 좀 가는 것 같아요. 자, 손이슬님, 이번 황금 연휴에 금토일 알바를 했네요. 오늘은 면접을 보러 갔는데 황금 연휴인데 황금 연휴 같지 않은 이 기분. 오늘 연락 없는 거 보니까 면접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11시간 뒤에 면접이 또 있어요. 이번에는 잘 봐야 될 텐데 잘 볼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뭐 수고하셨고요. 아르바이트 수고하셨고 면접 본 날 원래 당일날 연락이 바로 딱딱딱 오나요? 그분들도 휴일이어서 쉬시는 걸 수도 있어요. 너무 그렇게 벌써부터 마음 접지 마시고 그리고 11시간 뒤에 있을 면접도 집중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839님, 저는 황금 연휴 동안 홍콩 여행을 다녀왔네요. 시차는 1시간이지만 정말 문화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더라고요. 가이드 열심히 해준 2주년 된 내 남자친구 이정우 사랑해 라고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라고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앞만 보고 소개하려 했다가 뒤에 이런 큰 반전이 푸른밤아 아프지 마 이런 사연 받고 아프지 마. 맹인형님, 어제 집에 내려왔는데 고시텔에 있다가 집에 오니까 너무 넓어서 적응을 못하겠어요. 는 거짓말이고 정말 너무 좋네요. 그런데 레포트랑 조별 과제가 밀려 있어서 편히 쉬지도 못하고 내일 다시 가게 됐어요. 힘을 줘요 쫑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래도 뭐 집밥도 먹고 좀 회복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레포트랑 조별 과제 잘 마무리하시고요. 시간 될 때마다 또 집 가십시오. 한진수님, 5월 26일은 저희 어머니 생일입니다. 생일날 효도하려고 연차를 썼는데 아직 일이 안 끝나서 사무실에서 혼자 야근하고 있어요. 아마도 푸른밤에 끝날 때까지 같이 하지 않을까 싶네요. 푸른밤 들으며 열심히 해볼랍니다. 저도 종현님이랑 같이 일하니까 서로 화이팅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화이팅 힘냅시다. 우리 뭐 늦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또 이 시간에 일을 한 만큼 돌아오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뭐 당장 안 돌아오더라도 쌓여서 뭔가 나에게 보답을 해주겠죠. 자, 노래 들을까요? 아디 슐레이만의 Out of Luck 듣겠습니다. Sad story, might find it boring. Lost his mum to a drug named heroin. Father's gone, so grandma's left with everything. 2 grandkids and a daughter's coffin. I never really knew him when he was growing up, but I assumed MBC FM for you. 연애는 타이밍이라고 하죠.
타이밍만 맞으면 어설픈 고백도 성공을 할 수 있고요. 조금만 어긋나면 달달했던 썸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성공적인 고백을 위한 완벽한 타이밍, 과연 언제일까요? 여자들이 보내는 무언의 신호, 알아차릴 방법, 그건 또 없을까요? 썸에서 연애로 결혼까지 완벽한 타이밍을 잡은 옥상 달빛의 김윤주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어려워 오랜만에. 왜요? 그냥 항상 쉬었나요? 약간 쉬었어요. 아, 그랬어요? 오늘 어려워요. 약간 생각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타이밍보단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 옥상 달빛의 박세진 씨는요? 타이밍이 한 80% 되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사람은 20%다. 타이밍만 중요하다. 그만큼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늘 같은 듯 다른 연애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 별에서 온 연애. 자, 사랑에 관해서도 괜찮다, 힘내라, 뭐 이런 두루뭉술한 조언은 하지 않는 두 분입니다. 옥상 달빛의 김윤주 씨, 박세진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앞서 했던 이야기 바로 좀 짚고 넘어가 보죠. 생각을 좀 해보신다고 하셨어요, 윤주 씨. 10초밖에 안 줬잖아요. 아, 미안해요. 그럼 세진 씨 먼저 이야기할게요. 자, 네. 사랑은 네. 타이밍이 80%, 사람은 그냥 20%밖에 안 된다. 누가 오든 타이밍만 좋으면 다 만날 수 있다. 지금 조정을 해드릴까요? 아, 예. 타이밍은 요율 조정. 70%. 아, 그렇게 해서 또 요율 조정. 요율 조정하시고 도장 예, 찍으시는 건가요? 예, 몇 년으로? 땅땅땅. 몇 년으로? 70%인 것 같아요. 70% 정도다. 네,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음. 참 이것 때문에 애먹일 때가 많죠. 근데 사실 진짜 타이밍이라는 게 우습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그 한순간에 이렇게 나를 돌변하게 만들고 별로였던 사람도 한순간에 갑자기 너무 맞아, 호감이 맞아, 생기고 맞아. 참 인간이란 맞아. 동물은 참 간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밍이 큰 부분을 차지할 수 맞아요. 있죠. 네. 뭐 윤주 씨 생각이 좀 나셨나요? 좀 더 이야기를 풀어볼까요? 글쎄요. 근데 내가 어땠는지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안 나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뭐 타이밍인데. 네. 운명이었다. 운명? 운명 그거 좋네요. 그래요. 그걸로 가죠. 운명 그 두 글자 참 마음에 운명 드네요. 좋다. 예. 한혜진님, 옥상 달빛 언니들. 오늘 김재동님 방송에서 정말 좋은 말씀, 좋은 노래 들려주셔서 좋았어요. 또 어찌나 반갑던지 같이 보던 엄마한테 저 언니들이 내가 듣던 푸른밤에 나오는 언니들이라고 자랑 아닌 자랑도 했네요. 내가 이 언니들 알아. 저 언니들이 말이야. 내 내가 언니야. 듣는 푸른밤 있지? 거기서 월요일 담당하시는 분들이야. 엄마 어쩌라고. 안물? 안궁. 안물 안궁. 감사합니다. 또 이 프로그램 나가셨어요? 네네네 나가서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진지하게 이게 녹화가 5시간을 했는데요. 5시간 동안 너무 집중하고 들으셔서 그거에 되게 놀랐어요. 모든 분들이 정말 한 분도 졸지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 되게 정도로 또 흡입력 있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겠죠. 그랬나 봐요. 진짜 와,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자, 앞서서 좀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고요. 네. 지난주에 상당히 특별한 시간을 좀 마련했었잖아요. 많은 네네네. 분들이 너무 좋았다 이런 글들 감사합니다. 남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연애 얘기 말고 계속 그런 좀 힐링, 음악 뭐 이런 얘기들 좀 나눠보자라는 분들이 계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의견들은? 저희가 한 60살 정도 됐으면 네네. 매일매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인생을 잘 못 살아가지고 그 컨텐츠가 그렇게 많이 축적이 안 됐나요? 없어요. 네. 들을 순 있어요. 잘 들을 수 있어요. 얘 잘 들었습니다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거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래도 도움이 되고 싶은데 그쵸. 아직 그 정도의 실력은 코멘트를 달리가 솔루션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힘든.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듣는 건 되면 잘할 수 있으니까. 한번 또 마련을 해보죠. 네네네. 박예빈님, 세진 언니 요즘 샤이니 아리 하시는 것 같아요. SNS 보고 샤이니 앨범에 홍보 열을 쏟고 계신. 우리 거에 맞습니다. 열을 쏟아라 박세진아. 아니 저도 소식을 너무 많이 들어요.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윤주 씨한테는 먼저 드렸어요. 세진 씨한테도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SNS 네, 이렇게, 진짜. 근데 재밌게 잘 봤어요. 더 이상 이렇게 남의 홍보 대신 해주지 않을 거예요. 충분해요. 됐어요. 그만하세요. 그죠? 네, 이제 근데 그만할 이게 때가 됐고. 세진이가 홍보하려고 홍보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치. 발끝부터 나오는 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발끝이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나오는 진심이었기 그렇군요. 때문에 그러니까 100% 진심이라는 얘기인데. 100%. 네. 저 진짜 뭐
아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그만 얘기하는 그래, 거예요. 알겠어요, 오늘까지 알겠어요. 하는 걸로 하자. 오늘까지 샤이니 10병은 오늘로 끝이야. 알았어요. 오늘 이제 오늘로 이제 끝나는 건데 네네. 정말로 뷰를 들으세요, 여러분. 병이 나왔습니다. 병이 났나요? 네네. 이 노래를 듣고 저는 병이 나왔습니다. 아이쿠야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로 이제 10병 끝. 알겠습니다. 야, 끝. 자, 됐어. 이제 안 하는 걸로. 진선이님, 세진 씨가 공연하러 가셔도 샤이니 노래를 그렇게 열심히 들으신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언제 별 연애에 키군 한번 초대해 주세요라고. 안 돼요. 왜요? 왜냐면 우리는 거리를 유지해야 돼. 나는 팬이기 때문에. 연예인과 또 그 바라보는 사람과 팬의 입장을 또 그렇지, 지키고 연예인과 싶다. 팬의 느낌으로. 네네네. 저도 그런 게 좀 있어서. 좀 거리가 있어야지 또 멋있어요. 맞아. 네. 저도 좀 그런 게 있어서 진짜 좋아하는 가수분들이나 네네. 연예인분들은 뭐 연이 닿을 수 있어도 음. 괜찮아 나는 그분을 그냥 나의 우상과 연예인으로만 남겨둘래 이런 적도 되게 많거든요. 전 근데 너무 좋아하는 분을 라디오를 1년을 하면서 윤상님을 예. 너무 좋아했었는데 1년을 하면서 이제 사람이 되었어요, 그분이. 아, 원래는 그도 신이었는데. 사람이었구나. 그도 사람이었구나. 음. 머리를 잘 감는 사람이었구나. 아니 뭐 친해지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맞아요, 있죠. 맞아요. 자, 실시간 상담도 받잖아요. 윤주 씨가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는지 소개해 네. 주십시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예림의 사랑한다 말해요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한단 말해요 이불 덮고 잠들기 전에 김예림의 사랑한다 말해요 듣고 오셨습니다. 아, 예림 씨 목소리 좋아요. 네. 네? 아니, 윤주 씨 뭐라고요? 윤주 씨. 대답. 대답하신 거죠? 아, 좋아요. 0929님. 저번 주에 상암에서 옥달 두 분 보고 진짜 반가워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부끄러워서 망설이는 사이에 훅 지나가 버리셔서 인사를 못했네요. 두 분 다 어찌 그리 빠르신지라고. 빨리 걸어다녀요. 발이 빠르시군요. 그때 아마 스타일로. 배고팠을 거예요. 맞아 뭔가 맞아. 식사하러. 네네네. 4308님. 문제 아나운서랑 옆디랑 했던 하드코어 인생아 자주 들었었는데 쫑 DJ랑 하는 코너 처음 듣네요. 자주 들을게요 라고. 와, 감사합니다. 자주 들어주세요. 아니 윤주 씨 내가 아까부터 윤주 씨 사랑한다 말해요부터 좀 뭔가 지금 영혼을 두고 오셨다고. 뭔가 마음에 생각이- 걸리는 게 있구나. 아니, 제가 집에 오늘- 가스를 아니야. 열어두고 오셨나요? 밸브를 열어두고 오셨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 신경 쓰이는 게 있으세요? 아니야, 요즘에 아니야, 자기야. 아니야, 저기야 밸브 좀 잠가라. 저기야 화장실에 물을 틀어놨다. 아니, 오늘 저도 엄마 아빠 이사 간 집 가서 인사하고 아니, 집에 인사가 아니라 집에 갔다가 시간이 약간 떴는데 몸이 요즘 너무 피곤해가지고 마사지를 받았더니 지금 다 약간 다운돼가지고 풀렸군요 모든 네, 근육들이. 얼굴에 막 지금 자국 다 나 있고 막 그 동그라 이렇게 자국이 나 있어요. 아니 저는 오늘 머리가 되게 뭔가 샵 다녀오고 오신 것처럼 볼륨감이 있다 했더니 이렇게 눌렸어요. 마사지. 볼륨감이 있다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이렇게 머리 넘겨놓느라고. 네네, 맞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럼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별에서 온 연애 첫 번째 사연 서울 용산구에서 K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29살의 남자 사람입니다. 8살 때 가족들과 독일에 가서 대학까지 마치고 4년 전 한국으로 돌아와 군 생활을 하고 작년부터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솔로인 걸 알고 직장 동료들이 나서서 소개팅을 시켜주더라고요. 처음엔 많이 어색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었는데 이젠 감이 좀 잡혔어요. 첫 번째 소개팅을 했던 분은 성격도 괜찮고 해서 한두 번 더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 연락을 했는데 잘 받아주더라고요. 만나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술도 한잔하고 말 그대로 데이트를 했습니다. 분명 호감이 있으니까 만나는 거겠지 싶은 생각에 3번 정도 만났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세진 씨가 마음에 드는데 세진 씨는 어때요? 이제 관계를 좀 명확하게 하고 싶은데. 저는 아직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여우 목소리. 깜짝이야.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한 이후부터 연락을 해도 잘 받아주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연락도 끊겼습니다. 속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리고 한 달 전 또 소개팅을 했는데요. 이번엔 상대방이 진짜 마음에 들었습니다. 금사빠 떴다. 얘기도 잘 통하고 그녀와 같이 있는 게 즐겁고 자꾸 보고 싶어지는데 첫눈에 반한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진짜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두 번째 만나는 날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 사귀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녀는 이제 두 번째 만나는 건데요? 그때 그분 아니야? 그냥 아이고, 조금 더 두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조금 성급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날 싫어하는 것 같지 않아서 더 시간을 갖고 그녀에게 제 마음을 표현하기로 했는데요. 그날 이후로 계속 바쁘다고 하더니 은근히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전 정색하면서 우리 관계를 정확하게 물었는데요. 전 좀 부담스러워요. 죄송해요. 감기 걸리셨네. 하더라고요. 막혔어. 그렇게 그녀와의 관계도 좀 애매해졌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보내면 형식적이나마 답이 오는 정도인데요. 솔직히 전 모르겠어요. 마음에 안 들면 소개팅 이후에 안 만나는 게 정상 아닌가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거절을 당하니까 괜히 자존심도 상하고요. 제 연애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저 혼자 매번 착각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전 아직 두 번째 그녀에게 마음이 있는데 더 대시를 해도 될까요? 그래도 연락이 오는 거 보면 아주 마음이 없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또 정리가 되면 전 더 이상은 소개팅 하기도 싫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보통 남자들보다 키가 좀 작은 편인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소개팅을 할 때마다 관계 진전이 잘 안 되고 있는 K 씨의 사연 보내주셨는데 일단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네네. 키 때문은 아니에요. 그쵸. 네, 키 때문은 맞아. 절대 맞아요. 아니고 키가 좀 남들보다 작다고 해도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대단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맞아요. 네, 어쨌든 왜 웃으세요, 윤주 씨? 제 운명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본인의 운명을 윤주의 운명이. 본인의 운명을 살짝 그 친구도 참. 떠올리셨군요. 네, 그 친구도 참. 맞아요. 저도 뭐 그렇게 웃겨. 키가 큰 편은 아니어서 평균보다 좀 작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럼 그렇게 안 보이기도 맞아. 하고 솔직히 진짜 요즘에는 키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여자분들도. 그러니까 맞아. 사람의 길이 혹은 크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겉으로 보이는. 맞아요. 뭐 맞아요. 미관상 예. 조금 미관상 조금 필요할 수도 있죠. 네, 뭐. 그걸 따질 수도 있어요. 그걸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미관상 예뻐 조금 미관상. 조금 더 이름인 예뻐 줄 보이니까. 중국말인 줄 알았어. 미광성. 이름인 줄 알았네. 김연희님, 세진 언니 새초롬해요라고. 오늘 또 제 연기가 기가 막혔어요. 목소리가 나 지금 많이 깔아앉아가지고 둘 다 왜 이렇게 깔아앉은 거야 오늘? 최대한 높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새초롬하게 들렸나 봐요. 상당히 종현 상당히 씨, 높았어요. 종현 씨보다 목소리가 더 낮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나 여잔데. 그렇죠.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저 상황극에 들어보니까. 아무튼 이 K 씨.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문제는 없어요. 전혀 난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 네. 좀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조금 좀 빨리 러쉬한 느낌은 좀 러시 너무 달려가시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런 걸 좋아하는 여자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근데 좀 부담스럽게 느낀 것 뿐이죠, 이분들은. 맞아요. 그 K 씨가 좀 성급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정말로 첫눈에 반하고 막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싶으면 놓치지 말아야죠. 순간에. 맞아요. 말씀하신 오늘 오프닝 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타이밍이 중요한 건데 그치. 이건 서로의 타이밍이 좀 안 맞았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근데 이분이 저는 이제 굳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라고 했을 때 얘기해주고 싶은 건 이게 결국 전 정색하면서 우리 관계를 정확하게 물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귀는 거냐고요.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언제까지 저한테 이렇게 소주를 그냥 친구로 받아 드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색하면서 우리 관계를 정확하게 묻는 거는 여자분 쪽에서 많이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 상황이 좀 뭐 미적지근하게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오빠 우리 무슨 관계야? 약간 이런 건데. 우리는 좋은 오빠 동생 사이지. 이게 여자가 이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런 일이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니까 약간 당황할 것 같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정색 하고. 말고 뭔가 어떻게 해야지 여자분이 좀 더 호의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건 그냥 개인적으로 오래 만난 그리고 네네. 오래 또 지켜본 사이에 하는 고백이 아니라면 전 좀 네. 장난스러운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정색은 진짜 시간이 오래돼야 그런 미적지근한 관계 한 6개월 이상 돼줘야 그렇지. 나도 좀 지금 이렇게 이제 좀 답답할 때 답답하다 되면, 이런 걸 어필할 수 있는 건데 맞아. 두세 번으로는 두세 번은 이건 좀 힘드니까 좀 장난스럽게 그치 두 번 때 호감이 정색하신 있다라는 걸 거니까. 표현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이지연님,
키는 진짜 아니에요. 저희 아빠 163이지만 장가 잘 가셨어요. 키에는 자부심을 가지세요라고. 키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네, 같아요. 사실 저는 사실 키라는 거에 자부심 가질 것도 없고 열등감 가질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여서 굳이 뭐 숫자라는 거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네, 맞아요. 맞아요. 오주연 씨, 와 오늘 사연 제가 언니들한테 하려던 고민이에요. 최근에 썸남이 생겼는데요. 글쎄 이분이 너무 적극적이에요. 저는 천천히 관계가 형성되었으면 좋겠는데 연락한 지 일주일 만에 제 근처 남자를 관리해요. 오. 남자들 원래 다 이러나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저 이 남자랑 잘 되고 싶은데 아직은 너무 빨라요. 아 이런 남자들이 있을 수 있죠. 사람들마다 또 뭐 호감이 있고 그러다 보면 네. 먼저 좀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 더 먼저 표현하는 경우들. 근데 이게 이제 그 표현을 차라리 하면 되는데 이제 자기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약간 목 졸리는 느낌일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근처를 정리한다는 알고 것 자체가. 보니까 이렇게 내가 눈에 띄지 않는 것부터 이렇게 망을 치는 하나씩 느낌. 하나씩 정리라는 거니까. 벗어날 수도 없다 이렇게. 이거는 그냥 제 주변에서 이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냥 나 너 되게 좋아하는데 나도 너를 역시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까지 빨리 네가 다가오면 나랑 속도가 너무 안 맞으면 같이 걸어갈 수가 없어 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이 사람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안- 속도에 맞추려고. 지금은 좀 주현 씨의 썸남분이 불안해서 네네네네. 좀 더 그렇게 많이 표현하고 이게 어찌 그것도 있을 보면 거예요, 또 아마. 애정의 표현으로 느낄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음. 있으니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는 것도. 아, 근데 어떻게 일주일 만에 남자를 그 약간 컨트롤하려고 그러는 성향을 지금 벌써부터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근데 좋아 보이진 않네요. 그럼 세진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편이세요? 뭐 이런 썸 관계에서 네, 누군가가 네. 누군데? 누구야? 지금 연락 온 사람 누군데? 남자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싫어요? 아, 상대방 남자가 네, 썸남이 같이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누구야? 기분 남자야? 좋지. 아 또 이 정도는 기분 좋아요. 이 정도는 기분 좋지. 이 정도만 네. 정도껏 해라. 이것도 역시 선이 중요한 모든 건 거겠죠. 다 밸런스예요, 진짜. 알겠습니다. 맞아요. 진짜 기분 좋아 보여갖고 금방 깜짝 놀랐네. 배시시 웃으셨어요. 배시시. 좋지. 배시시 웃었다. 조준배 씨가요. 연애의 기본 중 하나가 물도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라고. 급하면 잘 될 것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근데 사실 네. 급하게 먹어야 배가 부를 때도 있어요. 근데 물 먹고 급하게 체한 게 가장 오래 간대요. 저도 약간 급한 거는 비추해요. 저는. 그 여성분들은 다들 좀 이렇게 천천히 관계 형성하는 거 좋아. 천천히라기보다 그게 그냥 확실히 나랑 상대방이 같은 속도라면 나도 빠르고 이 그게 친구도 좋은 빠르다면 거지. 그게 상관이 좋은 없는데 그렇군요. 한 명은 되게 빠르고 싶고 한 명은 느린데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한 명은 분명히 달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춰서. 그렇죠. 그러면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맞아요. 김경아님. 너무 빨리 고백을 한 게 아닌가 싶네요. 여자분들은 아마 이 남자가 고픈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연애가 고픈가? 이것도 있어요. 맞아. 얘 왜 이래? 왜 이렇게? 얘 뭐야 지금 어제 제대했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제대하신 겪어봤어. 제가 겪어봤어. 아니, 내가 경험자로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경험자로서. 경험자로서. 장병들 다 지금 비하했어. 아니지. 그때 정말 외로울 수 있잖아요. 경험자로서. 그럼 경험자로서. 그럴 수 있죠. 이게 뭐야? 얘 어제 헤어졌어? 그래서 뭐 제가 이런 그때 뉘앙스라는 거죠. 정신 차려 얘기했더니 바로 정신 차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 내 실수였구나. 그렇게 또 된 너무 경우가 있다면 네네네. 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K 씨는 제 생각엔 좀 상대방의 타이밍이라든지 네. 분위기를 좀 더 읽는 네.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본인이 맞아요, 지금 맞아요. 감정이 출중하고 막 차올라서 표현을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그런 감정 이해는 하지만 네. 상대방은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걸 그렇죠. 또 이해를 해야겠죠. 배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눈 가리개를 하면 안 돼요. 사랑을 할 때 갑자기 이렇게 눈 가리개 해버리면 상대방은 다 보고 있는데 그치. 내가 나는 너무- 못 보는 거지. 네. 네, 맞네요. 그러니까 천천히 좀 맞춰 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밀당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기도 한데 밀당도 밀당인데 그냥 우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나 정말 많이 좋아하는데 내가 이렇게 같이 좀 기다려도 되는 건가요? 라고 정도만 얘기를 해도 물어보는 거 되게 좋은데 덜 진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이런 거 솔직하게 물어봤을 때 솔직하게 대답해주는 여자들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면은 딱 거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솔직하게 대답해 주는 여자들도 있어요. 맞아요. 있긴 여우들이 그렇게 안 할 뿐이지. 있죠. 알겠습니다. 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 모르겠으니까 전 광고 듣고 노래 들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래는 한희정의 우리 처음 만난 날. 광고 먼저 들으시고 들을게요. 수많은 바람은 그저 우릴 멀어지게 할 뿐인걸. 우리는 낯설게 느껴지는 비밀들을 밀어냈어.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내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이지 않는 푸른 밤 푸른 밤. 자, 3부 시작했습니다. 아유, 광고 나가고 노래 나가는 동안 재밌는 우리 제작진들의 비밀. 어머머머. 좋은 일이 많네요. 풀어가면서. 두 명한테 되게 좋은 일 있었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와, 나 빼놓고 다 이렇게 푸른 밤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꽃이 광고 피네요. 나간 동안 울었어요 지금 좀. 무슨 누가요? 제가요. 부러워가지고 예, 예. 부러워서. 이 이야기들은 혹시 네. 또 이제 3부 마무리되기 전에 네네. 본인들의 오케이가 사인이 난다면 또 살짝 풀어놓나요?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고재현님, 작년에 정말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연인과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제가 고백을 했어요. 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친구는 그러면서 연인과 헤어졌고 몇 주 뒤 저와도 연락을 끊었는데요. 전 정말 다시 연락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남자분이실까요? 그런 것 같은데요? 성함을 들었을 때는 네네. 남자분인 네.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 그러니까 연애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누군가에게 고백을 받았고 그리고 어찌됐든 이 사람 때문이건 아니건 헤어졌고 그리고 고백을 했던 사람과도 연락을 끊었다. 이건 전 여자 연락해도 입장에서 될 것 같은데요. 나도. 연락을 하고 싶다면 근데 그게 지금 당장이 좀 약간 애매할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 주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언지를 준다든지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나 기다릴 수 있다라는 뭐 소식을 일단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니 뭐 이제 정말 좀 시간이 좀 지나도 괜찮니? 뭐 괜찮은 거니? 뭐 괜찮을까? 괜찮은 거니 어떻게 지내는 거야? 지내는 그 거야? 노래를 보내세요. 나 없다고 투앱은. 투애분을 네. 조성모 씨의 노래죠. 네네네. 좋았어요. 3926님, 교회 오빠랑 5살부터 알던 사이라 엄청 친한데 언니들이 기억도 안 난다 나는. 그러니까 5살. 이걸 어떻게 기억하는 거지? 아니, 몇 년 대단하네. 전이야, 이게. 언니들이 계속 저 오빠랑 사귀는 거 아니냐고 물어봐요. 들어보니까 뒤에서 저 챙겨주고 그 오빠가 모자를 좋아해서 언니들이 사달라고 해도 안 줬는데 저한테는 하나 줬거든요. 또 제 이야기가 나오면 웃는다는데 이 오빠 저한테 관심 있는 건가요? 지금 혹시 7살인가요? 3926님이 역시 7살. 지금 혹시 7살 7살? 아닌가? 7살은 지금 이렇게 핸드폰 갖고 놀면 안 된다. 자야 돼. 지금 자야 돼. 늦었어. 빨리 자. 이거 별일 너무 없. 귀엽네. 그냥 챙겨주는 걸 수도 있고 관심 있는 걸 수도 있는 것 아직은 좀 같은데.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보내준 걸로 관심 있네. 이거 완전 오케이네. 이건 그쵸 저희가 그쵸. 네, 조금 더 이제. 일들이 있으면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래요. 이건 뭐 그래요. 6462님. 6462님 오늘 친한 동생이랑 밥 먹다가 제가 밥을 남겼는데 왜 남기냐고 하더니 제가 남긴 밥을 아무렇지도 않게 갖고 와서 먹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지 줄임배를 채우는 건데 왜 순간 심쿵하죠? 저 연애를 너무 오래 안 해서 미친 걸까요? 미친 것까지는 아니 아니고요. 근데 그냥 내가 먹던 거 그 별 관심이 없던 사람이 네. 그냥 먹어도
그 기분이 좀 좋을 때가 있어요. 이게 그거 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여자들이 이 모습 보고 굉장히 호감도가 많이 상승한대요. 아 진짜요? 네. 내가 먹던 걸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그 모습이 여자들한테는 되게 호감도가 많이 상승한다고 그때 무슨 자 맞아. 메모를 해야지. 나왔었어요. 여자가 먹던 걸 먹으면 호감도가 상승. 그렇죠. 적어놔야겠다. 어. 여자가 아니 근데 그래요? 그거 전혀 몰랐네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뭐 그 정도로 좀 거리낌이 없다. 가깝게 생각한다. 친근한 관계이다. 그런 거. 내가 먹은 걸 더럽게 생각 안 하네. 뭐 음. 이런 거. 저는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어서 음. 여러 오해했겠네요. 저도 오해할 뻔했네요. 지금. 깜짝이야. 네, 0718님이요. 저 1살 어린 남자 후배가 한 달 전부터 계속 톡을 해요.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끊기면 다시 선톡 오고 이걸 몇 번이나 한 달 넘게 반복하고 있네요. 근데 딱히 만나자는 말도 안 하고 저한테 뭐 추파를 던지는 말도 딱히 안 해요. 이 후배 심리가 뭘까요? 전초전 아닐까요? 몸살이면서 뭔가 지금 연락을 하고 있는 건가? 뭐 관심은 있는데 그 친구가 좀 뭐랄까 표현에 서툰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인을 좀 뭐랄까 여자분도 먼저 선톡을 보낸다던가 그런 것도 있었으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아무런 걸 정보가 없는 상태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분이 지금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0718님이 혹시나 뭐 궁금증이라도 좀 있다면 뭐 밥 먹을래? 좀 밖에서 한번 볼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봤을 때 반응이 어떻느냐를 보면 확실하게 좀 네, 어느 정도 길이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둘이 네. 만날 일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음. 그럼. 좋네요. 권향실님. 남자들은 관심 없는 여자가 춥다고 해도 자켓 벗어주나요? 아 그렇다고 합니다, 피디님이. 저도 사실 근데 많이 벗어주셨나 봐요. 그러게요. 절대 믿지 마세요. 지금도 저 벗고 피디님. 계세요, 막 이래. 저분이 무조건 자켓을 2개씩 챙긴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네, 아우터를 2개씩 입으신다. 내비 있는 걸로. 그렇구나. 근데 뭐 관심 없는 여자가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 또 다를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좀 친한 사람이면 무조건 춥다 그러면 일단 그쵸, 추위를 잘 견디는 편이어서. 자기 에스키모야, 여자친구한테도 에스키모. 자기 여자친구한테도 안 벗어주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이건 진짜? 사람 취향, 네네네. 사람 차이인 것 같아요. 성향 차이. 아니 자기 여자친구가 춥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옷을 안 벗어줘요? 그게 누군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이따 얘기해 주시는 걸로. 0279님 첫 소개팅 자리에서 이상형을 물어보면서 저한테 청순하고 귀여운 사람이 좋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키가 176에 귀여운 스타일은 아니에요. 거의 반대 스타일인데 말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별로라는 걸 돌려서 말하는 걸까요? 계속 신경 쓰여서 힘들어요. 둘 다 소개팅이 처음이고 남자분은 모태솔로래요. 모태솔로에서 눈치가 없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그냥 이상형이랑 또 만난 사람은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냥 이야기거리로 이상형을 물어본 걸 수도 있고. 근데 이거 진짜 나랑 너무 반대인데 거기서 얘기하면 약간 저 같아도 당황할 것 같아요. 저는 쌍꺼풀 있는 여자 좋아하고요. 까만색 얼굴을 갖고 있는 여자가 좋아요. 그럼 약간 머리가 이러면 좀 긴 여자. 그럼 어쩔? 그래요? 어쩌라는 거지? 오늘 재밌었고요. 즐거웠고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이 좋으면 가발이라도 쓰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약간 저도 기분 상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당황스럽고 좀 기분이 네네네. 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소개팅이 처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근데 그 간단하지 않나 소개팅은? 근데 이게 썸이 아니고 소개팅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잠깐만. 목적이 분명해서 네. 사실 그냥 애프터의 유무 네. 그걸로만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근데 얘기는 신경 쓰지 말고. 그것도 그건데 청순하고 귀여운 사람이 좋다고 했잖아요. 키가 뭐 작아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키가 176이라고 안 귀엽나요? 그러니까 176이지만 얼굴이 굉장히 귀여울 수도 있고 행동이 말투가 귀여- 자기가 행동이 그런 식으로 귀여울 수 생각을 안 있고. 해서 본인이 귀엽다고 생각을 안 해서 진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요. 그래요. 키 얘기 안 났으니까. 4750님. 안지 얼마 안 된 남자 사람 친구가 한 달 전부터 자꾸 영화 보러 가자고 하는데요. 이거 느낌이 이상한데 혼자 김칫국 마시는 건가요? 싫다는데 자꾸 영화 보러 가자는 건 무슨 의미예요? 계속 친구하고 싶으면 안 나가는 게 맞나요? 라고. 아니 그냥 영화 계속 다른 친구랑은 그거를 못 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나는 보고 싶은데 친구들 다 봤어. 그러면은 근데 얘는 안 봤어. 얘 안 근데 봤어. 왜 안 가는 거야? 왜 안 가는 거야? 왜 안 가? 너밖에 진짜. 없어. 너 아니면 못 본다고 나 혼자 영화 못 가. 우선은 가는 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분이 지금 애정이 생긴 거라고 쳐도 네.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감정이 변한 순간부터 친구는 이제 못 해요.
어느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계속 친구하고 싶으면 안 나가는 게 맞는가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미 친구로 돌리기엔 좀 힘들 수 있고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차라리 관계 정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영화를 보고 싶으면 보시고요. 궁금하면 왜 나한테 영화 보자고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던지. 정말 김칫국일 수도 있고. 그치? 네네네. 그래요, 네. 7952님 듣다가 생각난 건데요. 저랑 친한 오빠가 제가 먹던 빨대로 아무렇지 않게 음료수를 마시는데 이거 별 의미 없는 건가요? 야 진짜 이게 그런가 봐요. 이게 많다니까요. 와 진짜 또 나한테 열어 설렜겠구만. 왜 결론이 자꾸 저로 나가는 거야? 어이 나도 좀 나도 우리 제작진은 다 핑크빛인데 아이고 그러면 빨대를 궁금해서. 들고 다녀요. 가방에다가. 아 그래요. 이런 거 정말 그렇군요. 남자분들은 생각 별로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이거 남자들도 나처럼. 생각해요. 그래요? 여자들이 만약에 자기가 먹던 거 여자애가 갑자기 와서 한 입 먹고 그냥 가면 약간 당황하거나 심쿵할 수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지 얘 뭔데? 이거 왜 갑자기 먹지? 훅 들어와? 약간 이 느낌. 그건 남자 여자 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좀 갑자기 딱 하면 그렇구나. 뭐 그렇게 뭐 마이 페이스인 아이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의미가 근데 저는 별 의미 없이 하는 행동들이어서 이거 의미 있다라고 말하면 제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라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근데 이것도 맞아요. 정말 케바케이긴 한데. 네 맞아요. 별 근데 의미 정말 없을 수도 싫다면은 있는데. 아예 입도 대고 싶지 않겠죠. 그렇겠죠. 얘가 정말 입된 건 정말 보기도 싫다. 그렇죠. 그쪽으로는 꺼내서 먹겠죠. 확실한 건 싫지는 않다. 싫지는 않다. 네. 최상진 씨가요. 어떤 여자가 밥 먹자 술 먹자 하면서 매번 사는데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둔한 남자 최상진 씨. 아니 그러네 진짜. 아니 어쨌든 밥이야 먹을 수 있어요. 네. 술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었으면 뭐 매번 또 샀어 그 와중에. 그러니까. 이거 또 몇 그냥 명이서 얻어 먹었어. 몇 명이서 먹었냐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둘이서 먹었냐. 왠지 둘 거 왠지 같지 않아요? 둘일 둘일 것 같아요. 최상진 씨 본인이 좀 하루 쫙 스케줄 짜서서 확실하게 한번 네네. 데이트. 대접하세요. 대접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 나가도 좋겠다. 한희진 씨, 나를 정말 좋아해 주는 게 느껴지지만 정말 편한 친구에게 고백을 받았어요. 설레거나 떨리지 않는데 얘랑 만나면 편하겠구나 싶긴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오빠들한테 그리 설레는데 왜 이 아이한테는 설레지 않을까요? 남자로 안 보이니까 대답을 두리뭉실하게 하긴 했는데 고민입니다. 분명치 않은 제가 나쁜 건가요? 글쎄요, 나쁜 이게 건 뭐가 아니죠. 나빠? 뭐 나의 그런 생각이 감정 안 드는 건데. 나의 감정이 딱히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되는 거니까. 잘 저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냥. 네, 지금. 그건 그렇게 상대방에게 뭐 우선은 그렇게 지금은 잘 모르겠어. 근데 우선은 좀 더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선은 이 사람이랑 만났을 때 굉장히 편하겠구나 싶은 게 어떤 편함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그냥 내가 뭐 얘한테 신경 안 써도 되겠다라는 편안함인지 아니면 얘처럼 이렇게 자상한 애가 있어서 편안함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지켜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너무 딱 자르는 거는 별로일 것 같고. 그래요. 어쨌든 좀 지켜보시고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마음이 들었을 땐 네. 어떤 뭐 아니다 아니면 네네네네. 맞다 그거는 표현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게 네. 좋을 그렇게 것 길지 같습니다. 않은 게 그 남자분한테 좋겠죠. 그렇죠. 그래요. 근데 계속 전 이 사연 소개를 계속 하는데 계속 저희 작가님 이야기밖에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네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 자, 연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할게요. 아울시티의 실루엣 듣고 오겠습니다. I'm tired of waking up in tears, 'cause I can't put to bed these phobias and fears. I'm new to this. 아울시티의 실루엣 듣고 오셨습니다. 9127님. 남자 사람 친구가 립밤을 빌려서 바르는 것도 빨대 공유랑 비슷한 건가요? 그냥 안 갖고 와서 그런 거 아닐까? 립밤은 살짝 별로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요. 립밤을 손으로 찍어 바를 수 있는데 굳이 입에다 바른다. 굳이. 되게 애매하네. 저희 사장님은 립밤을
비빌 때 야 입술 좀 이래요.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입술 좀. 이거 신종 고백 야 방법. 입술 좀. 야 입술 좀. 상남자네. 너무 상남자. 아저씨 같아. 그래서 립밤 집어 던지거든요. 입술을 달래. 어쨌든. 그거 뭐 저것도 근데 그것도 비슷한 것도 있겠죠 아무래도. 입술 상태를 한번 봐요. 그 사람 빌려달라는 사람 입술 상태 딱 보고 되게 건조해 보인다 그러면 진짜 필요하구나 하고 근데 되게 너무 촉촉해. 너무 촉촉해. 생기 발랄해 어. 입술이. 그러면 나한테 관심 있구나. 괜찮은 것 같네요. 이렇게 한번 이건 괜찮은 확실하잖아요. 것 같아, 눈에 괜찮은 보이잖아요. 배고픈 거랑은 또 다른 거니까. 그치. 수치로 보이지 않으니 배고픔은. 맞아. 자, 그럼 계속해서 사연 더 만나보죠. 이번에는 경남에서 익명을 요청하신 K 씨의 사연입니다. 사귄 지 4년이 되어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남자친구에게 있는 딱 한 가지 문제점 때문에 계속 사귀어야 될지 헤어져야 될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인간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누군가에게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둥글둥글하게 넘어가려는 성격이에요. 조금 소심한 편이라 괜히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남자친구는 성격이 저랑 반대입니다. 누가 자기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하면 그냥 못 넘어가고 콕 찍어서 얘기를 하다가 결국 말싸움이 됩니다. 그건 모르는 사람한테도 해당되고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버럭 화를 내는데 앞으로 사회생활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유하게 그냥 넘기는 것도 필요하다고 남자친구를 다독이고는 했죠.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는 난 성격상 그렇게는 못해. 굳이 내 기분 나빠지고 자존감 낮아지면서까지 왜 참아야 돼? 싫어. 하면서 저한테까지 정색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친구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걱정이 되고 이러다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에 남자친구의 행동과 말투 하나하나까지 다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남자친구가 조금씩 변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른 사람을 신경 안 쓰던 남자친구도 요즘은 남들 눈치를 보면서 내가 이런 말하면 사람들이 나 싫어하려나? 하면서 약간 주눅이 들어있고 혼자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고 푸념을 하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를 위해서 한 얘기인데 괜히 저 때문에 자신감도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무시를 당하는 건 아닌지 미안한 마음도 들고요. 요즘도 남자친구는 저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서 이런저런 힘든 점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위로를 해주려다가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지 그게 더 걱정돼서 남자친구보다 더 예민하게 남자친구의 친구들 SNS까지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젠 헤어질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어쩌면 남자친구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라 예민해져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남자친구의 인간관계까지 제가 다 케어해 주려고 하니까 힘들고 속상한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도와주세요. 남자친구의 인간관계를 신경 쓰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K님의 사연이었죠. 저는 이건, 이게 초반에는 네. 그냥 여자분이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다 읽다 보니까 네. 엄마의 역할을 떠맡아서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음. 너무 약간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이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그런 걱정을 네네. 너무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지금 이 둘이서 연애하고 있는데 둘 다 행복하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너무 많고 한쪽은 상대방의 눈치를 보느라 그렇죠. 자존감도 바쁘고. 낮아져 있고. 그러니까 솔직히 이 남자친구가 그랬다면은 이 성격으로 이미 살았는데 네. 그걸 한 번에 고치는 것도 당연히 쉽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별일 없이 살아온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와서 이걸 바꾸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남자친구한테 굉장히 힘든 일일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봐요. 4579님 엄마세요? 엄마세요? 엄마 정이슬님 여자친구와 엄마는 달라요라고 그렇죠.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근데 뭐 꼭 내 남자친구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친구로서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성격적으로 자꾸 트러블을 만들고 이런 거는 사실 길게 봤을 때 좋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널 생각해서 이런 것들은 조금 고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요 정도까지만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는
좀 멀리 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어떠세요? 두 분은 혹은 연애하거나 뭐 누군가를 만날 때 이런 부분을 터치 어디까지 가능하다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굉장히 잘 인간관계도 잘 하고 있는 친구였는데 무슨 뭐 상점을 간다거나 뭐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딱 대하는 태도를 보고 제가 약간 실망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럴 수 예전에 있지. 만났던 친구가 그냥 네네네.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요. 약간 이런 걸 보고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거 나 너무 싫은데 라고 해서 그게 몇 번 쌓이고 나서 한 번 얘기했더니 그때 내가 그랬구나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즉시 이 친구가 뭘 했을 때 야 이거는 별로야 이건 별로야 라고 하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기다려주고 나중에 이렇게 막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때 좀 이런 거에서 약간 실망을 했어.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 충분히 성인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요. 뭐 많이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하나 다 지적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큰 틀을 보고 이 친구를 좀 더 내가 파악한 후에 어느 상황에서 얘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구나라는 걸 캐치를 해서 그걸 알려주는 것도 그리고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내가 행동을 더 좋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더 잘하려고 하는 더 거예요. 둥글게 다른 사람들에게. 네. 그럼 그걸 보고 이게 더 보기가 좋구나라고 느끼게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좀 몸소 보여주면 엄마처럼 얘기하는 것보다 그게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라는 보고 생각이 배우는 게 들어요. 상당히 많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이렇게 막 통제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보다 네. 그냥 내가 이런 면도 내가 이 사람을 안고 갈 수 있을까? 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떤가? 진짜로 바뀌기가 어렵고 잠깐 바뀌었다 치더라도 사람이 관성이란 게 있잖아요. 그쵸, 다시 그쵸. 돌아오려고 돌아가요. 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냥 내가 이것까지 다 껴안을 수 있는 지금 그런 사람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애하는 거에 있어서 항상 서로 좀 긍정적인 변화를 계속 주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게 또 지적이나 뭐 서로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걸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게 쌓이다 보면 남한테 보여지는 모습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되게 자존감이 떨어지고 눈치를 보고 이건 긍정적인 효과는 아니라고 저는 아니지.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선생님 같은 입장이잖아요. 그쵸. 처제한테 혼날까 봐 이렇게 눈치 어. 보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만 하려고 하고 이거는 어른스러운 연인 관계는 아닌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9417님이요. 제 남자친구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남친이 다른 사람에게 밉보이는 게 싫어서 간섭하는 편이었는데 하루는 날 잡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애가 아니라고.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한 발짝 뒤에서 지켜봐주고 있네요. 그래요. 이렇게 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든 좀 소통을 하면 이쪽은 남자친구분이 먼저 좀 이야기를 네네네네네. 해주신 거죠. 이런 식으로 맞춰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전명희 씨가요. 애초에 인간관계가 힘들 정도의 성격이라면 여자친구가 있을 수도 없을 거예요. 맞아요. 정말 엄마 노릇하지 마시고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충분하고요. 그쵸? 이제부터 믿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요. 이화령님, 맞아요. 고치려고 하기보다 안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그래요. 사실 연예인이래. 연애하면서 연인 관계인 사람한테 막 이렇게 혼나고 지적받고 그런 것보다 그죠. 사실 좀 품에 안기고 싶고 날 이해해줬으면 하고 날 좀 더 큰 사람으로 봐줬으면 하고 그런 욕심들이 있는 거니까 맞아요. 일단 그런 위로의 존재로서 좀 더 함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남자친구가 있는 거잖아요.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왜요? 너무 슬퍼 보여. 뭐가요? 지금 이 멘트가 너무 슬퍼 보였어. 남자친구가 있다라는 게 어떤 이제 사랑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감사라는 그런 얘기가. 왜요? 이건 세상의 이치인걸요. 그래요. 눈물 닦고. 세상의 빨리. 이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건데 왜 그러시는? 뭐 어쨌건 제가 살아가는 큰 이치입니다. 네. 예. 자, 윤지선님, 저 지난 2월에 남친이 애인 있는데 몰래 바람 펴서 저를 만났다고 사연을 보냈었거든요. 그 여자랑 헤어지고 다시 저한테 왔는데 믿어도 되냐고 제가 물었었는데 세 분 다 믿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그만 또 믿고 말았네요. 아이고. 그랬더니 얼마 전에 연락 두절되고 다른 여자랑 연애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끝까지 믿지 말라던 옥달 언니들이랑 쫑디 말 들을 걸 그랬나 봐요. 다들 세 분 말 들으세요라고. 이 남자 진짜 너무한다. 자, 이 남자는 영어로 갈비지 쓰레기라고. 완전 진짜 너무한다. 완전 핵폐기물. 예. 진짜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정말 잘못 걸렸어요, 지선님이.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모든 남자들이 이러지 다 않아. 그렇지 않아요. 이러지 네. 않아. 그 윤지선님이 남자에 대한 뭔가 남자는 다 이래. 남자는 다 그렇게는 잘못됐어. 생각하지 이렇게 말아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남자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몇 없어요. 맞아, 정말 맞아. 지선님이 안타깝다. 너무너무 운안 좋게 맞아요. 진짜 너무너무 운안 좋았던 걸로 생각을 하시고 그 남자분은 지금 다른 여자랑 연애 중인데 그 여자분이 바람 필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신경도 안 쓸 것 같아요. 이씨. 그 정도로 그 남자는 짜증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그런 사람이라고 너무 자유 연애주의자인가 보다. 박애주의인가요? 그거는 심하게 이해 못해. 어쨌든 그래요. 너무하네. 자 참. 오늘은 또 예전에 사연 보내주신 분의 네네네. 후기까지 후기까지 함께 봤네요. 그러니까 옥달 분들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좀 나눌 수 있는 그러게요. 거겠죠. 음. 오늘은 어떠셨는지. 오늘이요? 음. 오늘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했던 거 맞죠? 뭐 때문에 행복하셨는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나 지금 사인 CD 받았거든. 그래서 행복하구나. 난 또 저 샤이니 앨범 신부 나와서 또 앨범을 드렸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제 오늘이 10병이 끝이라서 네, 이제 마무리를 짓고. 그래요. 집에 행복하셨다니 가려고. 저도 즐겁네요. 윤주 씨는요? 네, 저도 행복해요. 이런 세지 씨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네네. 우리 너무 세진이 잘 커야지. 쑥쑥 커라. 그래요. 자, 이제 옥달 두 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래 Common Ground의 텔레파시 들으면서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모두 다 똑같아 보여도 나를 원했던 All love, all love, all love, yeah. All love is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All love 사랑이란 All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All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회사에 후배가 새로 들어왔다. 후배는 입사했다고 새로 사입은 게 분명한 새 정장을 입고 몇 주째 뭐든 열심히 해보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녔다. 하지만 처음이라 어쩔 수 없는 실수들이 이어졌고 부장님을 비롯해 나까지도 신입 후배에게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다. 후배 때문에 내일도 제대로 못하고 뒤처리를 하러 다니고 여기저기 사과를 하러 다니고 야근을 하게 될 때마다 나는 언젠가부터 후배에게 독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 제정신이냐? 이래서 월급 받겠니? 한 번이라도 좀 보탬이 되는 일을 해봐. 그러다 며칠 전 집에서 옛날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그 시절의 내가 있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힘들고 초조했던 그때의 나. 일기장에 쓰여진 내용들은 오늘도 또 실수를 했다. 부장님한테 혼나고 커피 마시면서 울었다. 선배가 나는 이 일이랑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째 야근을 하는데도 일이 익숙해지지 않는다. 그만둘까? 내 편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없었던 것 같던 시간. 사춘기 시절만큼이나 눈물이 많았던 시간. 문득 축 처진 어깨로 퇴근하던 후배의 모습이 떠올랐다. 휴대폰을 집어 메시지 한 통을 보낸다. 힘내.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나도 그랬지. The endless night is beautiful. Makes me feel like 하루의 끝, 오늘은 최영진님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아르코의 Stars였습니다. 노래가 잔잔하고 좋네요. 브라스 소리가 상당히 뭔가 깊이를 느끼게 해주는 편곡이었습니다. 자,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하루의 끝. 그래요. 사실 누구든 무언가를 처음 시작할 땐 어설프고 힘들고 실수가 있고 그럴 수 있죠. 왜냐면 그 시간을 겪은 사람이 보기에는 왜 이걸 모르나 답답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안 그랬던 것 같거든요. 나 옛날 안 저랬을 거. 난 옛날에 저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는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고,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진짜 그랬더라는 걸 잊었을 수도 있고, 원래 잘 모르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내가 어땠었는지는. 최소연님, 뭐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도 없고 사람은 계속 배워나가는 동물이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데뷔 초 때 뭐 인터뷰했던 것들 뭐 그런 걸 쭉 봤거든요. 진짜 말 못하더라고요. 뭐 지금이라고 말을 잘하진 않지만 진짜 뭐 정확히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려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땐 몰랐어요. 내가 이 정도로 말을 못하는지. 원래 당사자도 답답하곤 하지만 이유를 잘 모르니 고치기 힘들 수도 있는 거고, 경험을 해나가면서 배우는 것들이 상당히 크니까 그래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봐주고 이해해주라는 이야기는 또 아니고요. 혼나고 또 상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워가는 것들도 많으니까 잘 이끌어가 주시길 바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2192님, 저는 이상한 게 쫑디랑 푸른밤 들으면 뭔가 남자친구랑 통화하는 기분이에요. 너무 달기만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웃기기만 한 것도 아닌 딱 좋은 내 애인이요. 저 절대 외로운 거 아니니까 걱정 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제가 사실 방송을 남자친구처럼 하진 않는데 그지 않나요? 되게 좀 그런가? 잘 몰라서 제가 뭐 본인의 모습을 잘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글쎄 전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대하진 않아요. 0655님, 쫑디, 저 주말에 푸른밤 더 라이브에 나오셨던 이영훈씨 공연 보고 왔어요. 라이브로 보니까 쫑디가 말한 매력 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작은 클럽이어서 오롯이 음악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좋은 뮤지션들 많이 소개시켜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더 라이브 코너가 생기면서 이제 라이브 음악들을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고 가수들의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볼 수 있어서 좋고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 모실 테니까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643님, 종현씨, 저는 샤이니 음악을 좋아하는 34살 남성 청취자예요. 남들은 샤이니 좋아한다고 하면 의외라고들 하는데요. 전 예전부터 좋아했어요. 특히 잠꼬대라는 노래 좋아했는데 오늘은 샤이니 노래가 나와서 힘들겠네요. 이별한 지 얼마 안 돼요. 자주 듣는 노래인데
나중에라도 꼭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34살 남자분이라고 해서 주변에서 좀 더 의외다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감사하고요. 잠꼬대라는 곡은 또 온유 씨와 제가 함께 부른 곡이죠. 이 곡을 또 에코브릿지와 정엽 씨가 쓰셔서 좀 더 발라드 감성 있으신 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샤이니 노래가 나가서 최대한 빨리 틀어드리겠습니다. 잠꼬대 이 곡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노래여서요. 5300님 오늘도 안 읽어주려나? 그래도 혹시나 방송 후반이지만 저 왔어요. 잘 듣고 있다는 확인 출첵. 쫑디 목소리를 들어야 하루의 일과가 잘 마무리되는 기분이라 매일 출석 체크를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뭐 언제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소개를 못 해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푸른밤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이 참 많아서. 근데 사실 방송하면서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그 소식들의 양이 좀 한정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쭉 다 보고 있으니까 보내주신 것들 너무 많이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정진주님, 저는 오늘 쉬는 날인데 쉬지도 못하고 조별 과제 때문에 PPT를 만들고 있어요. 저는 원래 자료 조사만 하는 건데 PPT 만들기로 한 분이 마음에 안 들게 만들어서 제가 그냥 다시 만든다고 했습니다. 발표한다는 학생도 못 믿어서 제가 발표문까지 써주려고요. 아, 힘드네요. 안 그래도 할 게 많은데 말이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쵸. 이런 성격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책임감이 있고 누군가에게 맡기는 게 좀 못 믿어서 본인이 다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성격이어서요. 이거는 좀 피곤하게 살면서 만족도를 높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걸 좀 믿음과 내가 인정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좀 생기기 시작하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뚝심 있는 사람으로 남들이 인정하기도 하니까 조금만 더 고생하시길 바랄게요. 학생분이라고 하니까 지금은 좀 더 그런 시간을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회 나가면 사람들한테 좀 더 믿음을 주고 그 사람에게 뭔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숨겨져 있는 재능 같은 것들을 믿어주고 그런 시간도 필요하겠죠. 김민주님, 아침까지만 해도 게스트하우스에서 외국인이랑 같이 있었는데 다시 출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 되게 하기 싫어지네요. 연휴의 끝에는 정말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쫑디도 주말 지내고 푸른밤 출근할 때 힘드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글쎄요, 저는 예전에도 쭉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사실 스케줄을 하다 보면 진짜 스케줄 힘들다,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근데 라디오는 아직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어요. 아무리 피곤하고 막 이틀 못 자고 와도 사실 진짜 힘들다, 그냥 자고 싶다,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을 아직까지는 해본 적 없어서 나름 저한테 있어서 이 푸른밤 진행한 시간 자체가 좀 회복의 시간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노래 들을까요? 노래는요, 픽시로트의 Cry Me Out 듣겠습니다. I got your emails, you just don't get females now, do you? 이젠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따라 그 사람이 더 생각나서 할 일도 못하고 있네요. 서로 좋아했지만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미련이 남았나 봐요. 근데 좋았던 일들만 생각나는 건 왜일까요?
4027님을 위한 포춘 쿠키 메시지. 괜찮다가도 괜찮지 않기도 한 게 이별 후에 당연한 감정일 거예요. 헤어지면 어쩔 수 없이 이겨내야 하는 감정이기도 하고요. 하루에도 사람 감정이 여러 번 바뀌는데 좋아했던 사람과 헤어진 후에는 더욱 그렇겠죠. 헤어진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못해준 것만 기억나고 좋았던 추억만 더 생각나고 그럴 거예요. 미련이나 후회 같은 감정들이 어쩔 수 없이 생겨나겠지만 그 감정들이 본인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끝곡 최문석과 고상지 밴드가 함께한 그리움의 무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